자, 기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이 뭘까요? 기획. 어렵나요? 그럼 계획이 뭘까요? 계획. 기획을 실천하는 게 계획이다. 정답이십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멋지십니다. 정확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잠깐 보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까먹죠. 잊어먹고. 이거 방지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어디 갔지? 막 그러면서 이거 치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젊은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삶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은 집에 가면 어디다 놓는다는 걸 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책, 옷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놓는다는 거를 뭐 사무실이든 그런 걸 좀 정해 놓으시면은 되게 그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획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사업 신청서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획이 뭔가 그러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시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거 하는 건지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일단 변화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이라는 건 현재 그대로보다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 개인이 변화를 하려다. 개인이 나 스스로 기획을 하려고 얘기를 한다. 그럼 변화를 한다는 건데 스스로가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내가 그전에는 청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다른 백바지를 입고 다닌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변화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도 옷 같은 경우도 계속 자기 스타일로만 입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신발도 구두만 신던 사람은 구두만 신고, 랜드로버 같은 거 신고, 아니면은 운동화 신는 사람들은 운동화만 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바꿔보는 것도 또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도 보면은 뭔가 변화할 목적으로 가가지고 그 부분 변화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기획입니다. 기획.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기획을 통해서 나온 거를 행동하는 얘기가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행동을. 기획을 한 것을 행동하는 걸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기획일 수 있어요. 기획. 가장 쉬우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냥 쉽게 변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다만 변화를 하는데 이왕이면 나쁜 쪽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까먹는 쪽보다 돈을 버는 쪽으로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기획이라고 생각하면은 출발이 되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 신청서 여기서 좀 이따 나오는 부분 써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 상대로, 대학생들 상대로, 취업하고 싶은 분, 이렇게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냐고 얘기를 했을 때 사회과학에 있는 친구들은 다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왜? 되게 멋있거든요. 그죠? 멋있거든요. 근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바탕이 사실은 상식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내 몸에. 많이 책도 읽어야 되고 많이 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기획서를 한 100건 이상 만들어냅니다. 100건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훈련이 되면 괜찮은데
하여간에 좀 이따 나오는 부분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3대 원칙은 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간에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이나 지금 전보다 미래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를 얘기하죠. 이전보다. 미래지향성. 그 다음에 합리성. 불합리하고 막 이런 부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보다 합리적인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리성. 그리고 뭐 통제성 이런 게 있는데 뭐 좀 어려운 얘기인 건데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얘기. 지금 현재 나보다 좀 앞으로 얘기하겠다. 미래지향성. 그리고 합리성. 합리적이어야죠. 그 다음에 통제성 부분들이 있는데 미래지향성 부분들은 지금 그 기존보다 좀 바람직한 상태로 즉 좋은 상태로서 장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요. 교수님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술 먹으러 갔는데 저보다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술을 한 3배는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한잔 먹고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막 써보고 이 전공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야, 어려워야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농담 반 이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술 한잔 먹고. 근데 하여간에 이게 뭐 전공서적이니 뭐 책 보면 진짜 되게 어려워요. 그죠? 좀 쉽게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또 여기 한자 세대도 계시고 해서 사실 한자 한 두세 단어가 더 쉬울 수도 있죠. 사실은 단어 의사소통에. 근데 하여간에 이런 기획은 좀 더 나은 상태로 가자. 변하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은 상태로 하려고 하는데 그 미래가, 그죠? 앞으로 올 일이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만 내 통장에 꽂히면은 젊었을 때는 노후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월급이 막 200~300만 원, 300~400만 원인데 100만 원 가지고 안 돼.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 꽂히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복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예측해가지고 대비를 강구하는 게 미래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게 앞으로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미래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리성 추구라는 부분들인데 뭐 결정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뭐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들,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아닌 그런 목표 아니고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용 가능한 수단 하나고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비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매니저님 하시다 보면 비합리적인 거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뭐 등등 다 얘기는 못 하더라도 그죠? 등등. 또 어떨 때는 막 고객들이 그죠? 또 이렇게 상대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회의도 느끼죠. 이건 내가 이거 해야지 먹고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합리적인 얘기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부분들에서 가는 부분들이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서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통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능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이 있어야 되고 뭐 합의의 원칙, 뭐 융통성의 원칙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계속성의 원칙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자, 계속성이라는 거는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를 하면 지속 가능한 거죠. 그럼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면은 좋겠죠. 지금은 조금 불만이 있어도 한 10년 후에는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더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관광 산업에서도 가장 얘기하는 1번째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얘기를 합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거의 지속 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확실한 사회에서 우리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전체 시장 통틀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억이 벌렸다 이거예요. 그럼 앞으로 다음 달에도 10억 벌고 그 다음 달에도 10억 벌고 발전은 못 하더라도 12억이 되고 15억은 둘째 치더라도 10억씩 계속 벌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면 괜찮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처럼 한다라면. 그래서 변화와 기획이 필요한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계속성의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 통제성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전.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서 부분들을 할 건데요. 자, 우리 그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일단 예로 제가 신청서하고 계획서 작성을 하는 이게 이제 문서입니다. 여기에다 쓰셔야 됩니다. 그죠? 자, 패키지 신청서 부분들에서는 뭐 시장명, 개설일, 시장 개설일 아세요? 오, 박수 한번 치세요. 오, 대단하신데? 스스로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런 거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개설일, 뭐 인정일,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구역, 뭐 상인연합회, 주소, 점포수, 그 다음에 상인해명 있고 전화, 뭐 이거 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타이핑 쳐서 쓰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그 문서 양식은 사실 거의 안 변합니다. 사실은 안 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시장 경영 패키지에 6개가 있습니다. 공동 마케팅, 경영 자문, 온라인 마케팅, 시장 매니저, 상인 교육, 배송 매니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체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공동 마케팅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요 앞에 시장 경영 지원 패키지 여기에서 국비가 90%에서 30%, 지방비,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이 10%에서 70% 나오죠. 요 범위 내에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앞에 국비하고 지방비 어떻게 내느냐는 부분들을 한번 하시고 요 부분들은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지자체한테 물어봐도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계획서 부분에서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부담 부분들이. 그래야지 어떤 그 평가를 하는데 의지라든지 자기네들의 어떤 희생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인력 부분들 요거 배송 매니저하고 시장 부분 놓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상인의 사업의 추진 의지 및 노력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이제 결국은 엑기스인 거죠. 그죠? 자, 우리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해요? 필요한 타당성을 얘기를 해줘야지 평가위원들이 보고 아, 여기는 진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상인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노력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대출을 이렇게 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면은 되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은행에서도 사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본점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점수로 평가를 하는데 그전에 같은 경우는 지점장 재량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평가를 매기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벤처기업 선정을 하는 거든지 저는 뭐 하여간에 1년에 그 사업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시절에 어디 가서 대기업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일 줘라 뭐 이렇게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기획서를 씁니다. 제안서를 써서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PT를 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경쟁 PT 들어가면은 막 얼마 전에 21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PT 하러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막 그죠?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 가고 어떨 때 이제 2개 팀이 붙은 거예요. 그럼 속으로 되게 좀 마음이 편하게 이제 입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승자는 딱 한 명이에요. 21개 업체가 붙어서 하나가 되든 2개가 붙어서 하나가 되든 2개가 붙어서 2등 하는 거하고 21개가 붙어서 2등하고 뭔 차이 있어요? 그냥 꼴등이에요. 그죠? 볼펜값도 안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내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기획이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인데 거기에서 보통 이제 요 앞단은 뭐냐면은 제안하는 시장의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 그죠? 나와 있는 일반 현황. 일반 현황은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일반 현황이 있고 자기 이제 일반 현황에 보통 자기 그 제안서의 소개 같은 것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3장. 이걸 3장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핵심이죠. 여기에서 지원 사업의 필요성, 신청 사유, 사연인의 추진 의지 및 노력 이 부분들 쓰셔야 됩니다. 써보셨어요? 많이 써보셨네. 제가 시간이 또 제가 잠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이슈 AI 인공지능 맞습니다. 잘 맞추셨는데 제가 상품이 없는데 동감하십니까?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챗 GPT 써보신 분? 많으신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써보시니까 쓸만하던가요? 써보신 분 쓸만하던가요? 쓸만해요? 쓸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쓸만한 정도. 자, 제가 이거와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얘기 잠깐 해도 돼요? 관심 있죠? 사실은 제가 이 커리큘럼을 다 짠 게 아니라서 그런데 커리큘럼 짜면 사실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매니저님이나 상인님이나 특히 조금 연세되신 분들이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뭐 등등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내 머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뭐 막 이런 것들 옛날에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 막 이런 거 보셨죠? 어렸을 때. 거기 막 철이가 뭐 이거 보고 막 그런 거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됐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은 하여간에 지금 나와 있는 챗GPT에 있는 것들은 2년 전까지 모아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네이버는 실시간 있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 로봇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로봇이 검색 결과를 내줍니다. 그죠? 이게 검색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 20년 정도 전부터 사실은 이 검색이라든지 인터넷 시장이 발전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0년 후인 지금은 거의 일상화됐잖아요. 그죠? 그러고 지금 AI가 나옵니다. AI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부분들에서 얘에게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 얘기 어렵나요? 프롬프트가 뭘까요? 우리 컴퓨터 보면 깜빡깜빡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입력하려고 그러면 한글에서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죠? 그게 프롬프트예요. 인공지능 시장이 오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앞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뭐냐면은 질문을 넣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질문을 넣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챗 GPT 써보셨겠지만은 내가 걔를 가르쳐야 돼요. 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AI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걔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는 걔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결과물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방학시장이다. 방학시장의 현황을 좀 때려 넣어주는 거예요. 방학시장은 언제부터 언제 생겼고 상인이 얼마 정도 됐고 뭐가 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걔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는 답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공지능 시대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AI가 많은 부분들을 장악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요. 김 감독님 일로 와봐. 이거 HDMI로 연결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제법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사업 기획을 하고 싶은데 처음 매듭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무슨 기획서라든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 이렇게 한 글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막혀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써먹으시면 되게 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저거 컴퓨터 연결되면은 제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